안녕하세요. 알리니월드 알령입니다. 알린 여러분, 복잡한 문제 앞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적 있으시죠?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요. 지난 영상에서 카카오 코딩 테스트 유형을 함께 분석했었죠? 압도적인 출제 비율을 자랑했던 바로 그 유형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브루트포스 완전 탐색입니다. 완전 탐색은 아주 솔직하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마치 자물쇠를 가능한 모든 숫자를 하나하나 다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000, 001, 002 이렇게 하나하나 돌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다 시도해보는 방법이죠.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완전 탐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탐험가 DFS는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DFS는 마치 우리가 미로에서 길을 찾을 때처럼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막히면 되돌아와서 다른 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한 길을 깊이 파고드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한 길을 깊이 파고듭니다. 다른 길을 보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길을 끝까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깊이 갈 때 컴퓨터는 스택이라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를 갔었는지 기억해둡니다. 마치 미로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에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다시 돌아올 길을 잊지 않게 해주는 똑똑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 갔던 곳은 다시 가지 않도록 표시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길을 헤매는 일을 막을 수 있겠죠? DFS 구현 방법은 깊이 우선으로 한 길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는 걸 기억한다. 스택을 사용합니다. 중복 피하기. 갔던 곳은 표시를 해둬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다음 탐험가는 BFS라고 하겠습니다. BFS는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이건 마치 연못에 돌을 딱 던지면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돌을 던지면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가까운 곳을 먼저 꼼꼼하게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때 컴퓨터는 Q라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합니다. 마치 친구들이 줄을 서서 차례대로 탐험하는 것처럼 먼저 온 친구부터 먼저 탐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BFS도 마찬가지로 한 번 간 곳은 다시 가지 않도록 표시해둡니다. 효율적인 탐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DFS라고 해보겠습니다. DFS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다 가보고 막혔으니까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돌아오겠죠. 다 막혀 있으니까 돌아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가고 도착. 이런 식으로 깊이를 우선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BFS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까운 것부터 가는 겁니다.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10. 이런 식으로 가까운 것부터 가는 겁니다. 이렇게 슝, 슝, 슝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연못에 돌을 던지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DFS와 BFS라는 문제를 풀겠습니다. 백준 126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DFS 탐색한 결과와 BFS를 탐색한 결과를 출력하시오.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정점 번호가 적은 것을 먼저 방문하고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점이 없는 경우 종료한다. 정점 번호는 1번부터 n번까지이다. 정점의 개수는 n개고 1000개까지이고 간선의 개수는 m 만개까지이고 탐색을 시작할 수 있는 정점의 번호는 v다. m개의 줄에는 간선이 연결하는 두 정점의 번호가 주어진다. 어떤 두 정점 사이에 여러 개의 간선이 있을 수 있다. 입력으로 주어지는 간선은 양방향이다. 첫째 줄에 DFS를 수행한 결과를 그 다음 줄에는 BFS를 수행한 결과를 출력한다. V부터 방문된 점을 순서대로 출력하면 된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의 값입니다. 예제 1번은 1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 1번, 2번 갈 수 있는 게 갈 수가 없으니까 4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 2, 4, 3,
되고, 이제 BFS의 결과는 1번 갈 수 있는 경우는 2, 3, 4, 예, 이런 식으로 되겠죠. 1, 2, 4, 3, 1, 2, 3, 4, 1, 2, 4, 3, 1, 2, 3, 4 맞았죠? 그럼 이제 3에서 출발을 한다. 3에서 출발을 할게요. 예, 3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고 정점이 빠른 것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1, 2, 5, 4. 그럼 DFS 끝나겠죠? BFS는 3부터 시작이니까 3, 1, 4.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3, 1, 2, 5, 4, 3, 1, 2, 5, 4, 3, 1, 4, 2, 5, 3, 1, 4, 2, 5. 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깊이 우선은 말 그대로 내가 먼저 정한 길부터 쫙쫙쫙 가주면 됩니다. 그 BFS는 길이가 1인 거 가고, 나눠 떨어진 길이가 2인 거 가고, 3인 거 가고, 4인 거 가고, 예, 그런 식으로 탐색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예, 일단 DFS는 한 노드를 방문하면 해당 노드에서 갈 수 있는 한 깊숙이 탐색한 후 돌아오는 방식의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DFS의 알고리즘은 첫 번째는 시작 노드를 방문하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노드에서 갈 수 있는 인접 노드 중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재규적으로 방문합니다. 스택을 사용하는 거죠. 함수 콜을 합니다. 더 이상 방문할 수 있는 노드가 없으면 이전 노드로 되도록 합니다. 4. 위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연결된 노드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면 DFS 끝납니다. BFS는 시작 노드에서 가까운 노드를 먼저 탐색하고 점점 멀리 있는 노드들을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BFS 알고리즘은 첫 번째는 시작 노드를 방문하고 큐에 삽입합니다. 두 번째는 큐에서 노드를 꺼내고 해당 노드의 인접 노드 중 방문하지 않는 노드를 큐에 삽입합니다. 이 꺼낼 때 방문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큐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접 리스트를 위해서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방문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비지티드라는 불린 배열을 만들고, 그리고 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입력을 위해서 버퍼 리더를 사용을 하고,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이용해서 정점 개수 NMV를 받겠습니다. 그래프를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이제 초기화를 하면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쓸 만큼. 예, 그래프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연결 리스트로.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인접 리스트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래프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로 다 행성자를 넣어줍니다. 그 간선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스트림 토커나이저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프 A에 B를 애드해주고 그래프 B에 A를 애드해서 양방향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번호부터 방문하도록 정렬을 해야 됩니다. 콜렉션스라는 안에 소트가 있는데 그 소트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정렬을 합니다. 정렬을 하고 BTD 배열에 일단 생성을 해주고 TFS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TD 다시 초기화를 해야겠죠. TFS 썼으니까. BFS V TFS를 분열하겠습니다. TFS를 입력받고 일단 시장 노드를 방문하고 방문 처리를 합니다. 방문 처리를 해야겠죠. 방문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인트 는 그래프 또 되겠죠. 예. 현재 노드에 연결된 정점들을 쫙 훑어보다가 방문하지 않은 게 있으면 TFS로 방문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현재 노드에서 갈 수 있는 임전 노드 중 방문할 수 있는 재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예. 그겁니다.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여기 앞에 보통 재겸선 여기 앞에 종료 조건이 있는데 이게 종료 조건을 대신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TFS가 완성이 됐고 이제 BFS를 해보면 Q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Q에다가 인티저 Q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겠습니다. Q에다가 애드를 합니다. 시작점을 그리고 시작점을 체크를 해야겠죠. 같다고 체크를 하고 while문을 돌립니다. Q가 empty가 아닐 때 Q가 빌 때까지 반복을 한다. 그렇죠. 시작 노드를 방문하고 Q에 삽입합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럼 이제 노드는 Q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야겠죠. form을 이용해서 인접한 정점들을 봅니다. Q에서 노드를 꺼내고 Q에서 노드를 꺼냈죠. Q에서 노드를 꺼내고 해당 노드에 인접 중 방문하는 코드를 Q에 삽입합니다. 이겁니다. Q에서 노드를 꺼내고 그 다음에
똑같이 DFS랑 똑같이 인접한 거를 체크를 해주고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방문 안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BFS도 동작을 하겠죠. 돌려보면 1243, 1234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보면 그래프는 인접 리스트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가 있겠죠. 초기화하는 방법이 NMV를 받고 그래프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인접 리스트 방식으로. 그리고 A, B를 입력을 받고 그래프를 양방향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렬을 한번 해줍니다. 그래야 작은 번호대로 순서대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지티드 배열을 이제 초기화를 해주고 DFS를 돌립니다. DFS는 처음에 내가 여기를 방문을 했다 기록을 해주고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인접 노드 중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를 재규적으로 방문을 해줍니다. 예. 같은 함수를 써줬죠. 이름을 재규적으로 방문을 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BFS는 Q를 쓸 거니까 Q를 생성을 해주고 Q에다가 시작점을 넣어주고 나는 같다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은 Q가 별 때까지 반복을 하고 Q에서 노드를 꺼내고 그 꺼낸 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노드의 인접 노드 중 방문하지 않는 노드를 Q에 삽입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주는 메인 클래스가 메인이어야 됩니다. 예,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 탐색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DFS 그리고 BFS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FS는 한기를 깊게 파고드는 끈기 있는 탐험가로 생각하면 되고 BFS는 주변부터 넓게 살피는 꼼꼼한 탐험가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앞으로 코딩을 배우면서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이 방법들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미로찾기에서 시작점부터 도착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탐색하는 것으로 완전 탐색으로 가능합니다. DFS는 한 길로 끝까지 가보는 방식, BFS는 현재 위치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먼저 가보는 방식으로 모든 경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로찾기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BFS로는 최단 거리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거리가 1이 아니라면 그래프에서 나중에 다익스트라라는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FS는 순열 조합도 생성을 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중복 조합 문제가 있었죠. 양궁 대회라는 문제. 거기서 DFS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DFS로 모든 조합을 생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퍼즐 문제, 앵킷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말의 배치를 시도해보는 것으로 완전 탐색입니다. 백트래킹 기법은 DFS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탐색을 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해를 탐색하는 완전 탐색의 변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